자, 일단은 오늘 경기 첼시가 또 1대0 승리를 거뒀고, 사실 뭐 비카리오의 세이브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면 점수차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첼시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다 막았다. 그래서 첼시가 경기적으로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되게 얄밉게, 그리고 첼시는 빡빡하게 잘 게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제가 첼시한테 좋았던 거, 내지는 토트넘이 첼시한테 고전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오늘 토트넘이 공을 뺏고 나서 바로 역습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동안에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토트넘이 선수비하고 나서 후역습할 때 그 역습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내지는 역습 과정이 날카롭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첼시가 일단은 토트넘이 역습 나가려고 할 때 맨투맨 잘 잡으면서 꾹꾹 잘 눌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앞쪽으로 많이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첼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 간격도 되게 좋았습니다. 토트넘이 역습 나가려는 상황에서 수비 간격도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수비 블럭이 흩어진 상황에서 그 수비 블럭을 구조 있게 딱 만드는 그 회복 과정도 첼시가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토트넘이 역습 나가려고 할 때 첼시가 생각보다 대응을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경기 또 저는 토트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의외로 토트넘이 롱킥을 많이 안 차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프랭크가 그렇게 준비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기에 롱킥을 더 많이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냉정하게 뭐 벤탄쿠르, 팔리냐 막 엄청나게 민첩하고 요런 느낌의 중원이 아니잖아요, 사르까지 하면은. 그래서 저는 첼시 중원 상대로 뭐 카이세도, 제임스 상대로 돌아서는 게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경기하는 내내.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자꾸 패스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은 게임에서는 이 돌아서는 게 안 되는데 굳이 패스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롱킥 때리고 거기서 떨어진 세컨드 볼, 팔리냐와 벤탄쿠르의 피지컬이나 뭐 사르의 활동량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탱탱볼 싸움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토트넘이 뒤쪽에서 빌드업하다가 미스한 과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점 장면을 뺀다고 치더라도 뒤쪽에서 되게 불안한 장면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그거를 좀 계속 선택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뭐 선택의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쿠쿠레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쿠쿠레야가 자기 역할에 100%, 200%를 해줬다. 사실 토트넘이 쿠두스 빼고는 공격진에서 붙박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공미도 뭐 시몬스도 애매해, 베리바를 앞으로 올리기에도 좀 그렇고, 사르를 공미 자리에 넣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죠. 메디슨하고 셉세비가 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왼쪽 윙어도 계속 바뀌는 상황, 스트라이커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쿠두스만 이제 붙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쿠두스를 어떻게 막느냐, 얼마나 잘 막느냐가 결국엔 토트넘의 공격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쿠두스의 맞상대가 쿠쿠레야였잖아요. 사실 쿠두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좀 처음 봤습니다. 쿠쿠레야가 엄청 잘 막았고, 쿠쿠레야는 저는 뭐 비단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상대 스타 플레이어 윙어를 되게 잘 막는 것 같아요. 아스날이랑 게임할 때 사카를 잘 막을 때도 있었고, 또 리버풀이랑 할 때 살라를 되게 잘 막기도 하고, 오늘은 쿠두스 잘 막고, 그래서 쿠쿠레야가 대인 수비가 상당히 좋고, 어떤 포인트맨을 정해주면 그 포인트맨을 되게 잘 잡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쿠레야는 그냥 상대팀이면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되게 영리하게 수비 방식을 택한다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상대로 도전해서 뺏어야 되는 유형의 윙어야. 그러면 쿠쿠레야는 그렇게 수비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두스의 공을 아예 뺏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쿠두스도 힘 좋고 공 지키는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니까. 그러면 쿠두스? 오케이, 내가 너는
뺏을 유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계속 너가 공 잡았을 때 밸런스 잃게 만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되게 머리가 좋은 거죠. 이 선수별로 그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쿠두스 공을 완전 뺏긴 힘드니까 계속 밀어내면서 밸런스를 깨주더라고요. 그래서 쿠두스가 그 공을 챙기느라 패스 타이밍 늦어지고 온전히 공을 잡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다른 첼시 선수가 와서 결국에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두스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쿠쿠레야가 되게 좋았다고 보고 결국 정면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두스가 막힌 게 사실 토트넘 공격진에서는 지분이 엄청 컸다.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선수 로베르트 산체스입니다. 완전히 숨은 영웅이에요. 진짜로. 이거 산체스 아니었으면 다른 골키퍼였으면은 오늘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그렇게 스무스하게 막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체스가 공중볼 캐칭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펀칭하는 게 아니고 자꾸 공을 잡아요.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버리면 공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버리니까 자꾸 산체스가 던져서 이렇게 억습이 되잖아요. 그게 엄청 컸고 어쨌든 간 토트넘이 에버튼전도 보면 코너킥에서 2번의 득점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뭐 단소의 롱스로인도 있고 세트피스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되게 잘 준비해오는 팀인데 거기서 이제 산체스가 다 잡아버리니까 토트넘의 주무기를 산체스 혼자서 이렇게 꺾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체스도 오늘 경기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산체스의 경기 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산체스와 더불어서 세트피스 얘기 추가적으로 하자면 오늘 토트넘의 포로의 킥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포로가 그동안 쉼 없이 좀 갈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포로의 킥도 원래 포로가 가지고 있었던 킥 능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기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 전반 한 5분? 7분 정도에 일어났죠. 바로 베리바리 그 후두부 쪽에 공을 맞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오늘 경기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트넘이 선발로 들고 나온 게 뭐 베리발 윙어 자리 배치하고 사르 배치하면서 저는 약간 수비적인 라인업으로 구성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수들도 수비가 되는 선수들로 배치를 하자. 뭐 프랭크 감독이 이런 의도로 플랜 A를 짜온 것 같았는데 전반 7분 만에 플랜 A가 깨져버렸죠. 베리발이 부상으로 나가면서 시몬스가 들어오게 됐고 이 스노우볼이 오늘 경기에서는 좀 많이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스가 들어오면서 시몬스 쪽에서 나오는 미스들이 너무 많았고 이 시몬스는 오늘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요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면 일단 시몬스와 센스 이 왼쪽 라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몬스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신감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보면서 얘가 자신감 몇 가지 올라와 있고 몇 가지 떨어져 있고 이게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모두 알 수 있어요. 시몬스가 주눅이 많이 들어있구나.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시몬스라는 선수의 위치 내지는 자리가 뭡니까? 결국엔 공격수고 공격수는 과감성이 없으면 사실 큰 경쟁력을 가지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몬스가 냉정하게 수비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압박이 엄청 뛰어난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 시몬스는 공격 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사실 시몬스가 지금 경기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몬스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시몬스를 좀 어부바 해주면서 끌어올려줄 선수가 주변에 있는 뭐 미드필더라든지 풀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스펜스도 공격적인 그런 능력은 냉정하게 부족하고 또 시몬스 스펜스 둘이 합도 엄청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시몬스 스펜스 같이 쓸 때는 스펜스의 주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스가 스펜스한테 오픈해 주더라도 스펜스가 왼발이 약해서 제대로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는다. 뭐 요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합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둘이 동선도 겹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두 명이지만 생각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되게 잘 되잖아요, 플레이가. 근데 둘이 진짜 너무 따로 놀아요, 생각이. 그래서 왼쪽에서는 뭐 공격이 끝까지 이어져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또 박싱데이 들어가고 챔스 리그 페이즈 후반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공격 쪽에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세트피스와 수비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트넘도 자신의 공격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냉정하게 지금 쿠두스가 막힌다고 하면 토트넘은 공격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하자면 토트넘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버티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사이에서 감독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좌우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공격 쪽이 많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체로 어떤 선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가 확실히 미들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뎁스가 많이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뭐 부상자만 거의 10명 되는데.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이 당연히 완벽하진 않죠. 뭐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아쉬운 선택들도 분명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승점 잘 챙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또 베리바리 그런 것도 있긴 했고. 어쨌든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추운 겨울이 될 수 있겠다. 뭐 요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나마 토트넘한테 희망적인 거 얘기하자면 그래도 로메로의 존재예요. 로메로가 후반에 교체로 많은 시간을 뛰진 못했지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메로가 오면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게 있어요. 확실히 캡틴이고 또 캡틴은 여러분 저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주전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주장의 리더십이 저는 더 효과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로메로가 들어와서 뭐 전진하는 거라든지 순수 수비력도 괜찮고 뭐 어쨌든 로메로 부분은 그나마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첼시 골 장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토트넘의 실수로 이루어진 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시몬스 너무 안 좋았던 거는 당연하고 시몬스 빼고 로메로 그리고 비카리오의 세이브 빼고는 토트넘이 사실 좋았던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체적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더벤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골 장면 한번 얘기해보면 사실 반더벤도 걷어내는 걸 생각할 수 있었으나 마침 시몬스가 프리한 상태로 있었고 시몬스 쪽으로 줬는데 저는 거기서 반더벤도 기술적으로 완벽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시몬스가 몸을 돌리고 있는 거의 반쯤 열려있는 상황에서 시몬스의 왼발 쪽으로 공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스도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약발 쪽으로 공이 오니까 리턴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턴 패스를 약간 당황하면서 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리턴 패스가 나가는데 리턴 패스 퀄리티 좋지 않았죠.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반더벤이 그걸 챙기면서 또 가려다 보니까 카이세도한테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점을 하게 됐는데 오늘 토트넘이 안 좋았던 거는 이 공 뺏고 나서 볼 처리가 너무 아쉬웠어요. 후반전에도 단소가 걷어낼지 끌고 갈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다가 페드로한테 몸빵 당해가지고 뺏긴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토트넘 선수들 수비 진영에서 공 뺏고 나서의 처리가 또 스무스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카이세도예요. 제가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2025년 11월 2일 시점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전 세계
1등 수미 같습니다. 그냥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한테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카이세도다. 그냥 실수도 많지 않고요. 수비력 좋고요. 패스 좋고요. 시야 좋고요. 공격 과정에 기여하는 거 좋고요. 게다가 철광왕입니다. 경기력의 기복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라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카이세도는 진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첼시가 이길 때 보면은 내지는 이런 큰 게임 잡을 때 보면은 카이세도 쿠쿠레야가 뒤에서 다 버텨줘요. 이 두 명이 핵심인 지가 되게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네 둘이 다 버텨주고 이제 앞에서 조금 기회 날려도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은 게임 어떻게 보면 첼시가 기튼스 날린 거 있죠. 중앙 패드로 1대1 2개 날렸죠. 만약에 토트넘이 조금만 잘했으면은 첼시도 그 놓친 거에 대한 스노우볼이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경기예요. 근데 뒤쪽이 탄탄하니까 어때요? 오늘 또 산체스까지 잘했으니까. 그런 실수들이 결국에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풀백 그리고 6번이 잘하는 팀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또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첼시는 토트넘이 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다 잘 잡아 먹어줬다. 그랬기 때문에 첼시가 충분히 저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은 모르겠어. 이 전반 7분에 일어난 그 베리발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첼시랑 게임만 하면은 사실 되게 빡빡해요. 그냥 게임이 꼬이고 선수들도 뭔가 이렇게 좀 눌려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진짜 이 상성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첼시는 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 토트넘은 이제 험난한 일정 스타트라고 볼 수 있는데 첫 경기에서는 또 아쉬운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